박지성을 놓치기 아까웠던 감독은 국리 끝에 테니스부를 찾아갔다. 그때 이제 노갑택 감독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T.O 있냐고. 근데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뽑았을 때니까 노갑택 감독이 한 명을 안 뽑았어. 테니스 선수 중에. 그래서 내가 그 T.O.를 빌려갖고 박지성이 뽑은 거예요. 오늘 소식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첫 전지 훈련에서 박지성은 올림픽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선에서요. 그 볼을 잡았는데 그 중앙선에서부터 골대까지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한 70m가 됐었어. 70m가요. 근데 거기서 볼 잡아가지고 올림픽 대표 5명을 제치고 혼자서 제치고 해가지고 골키퍼까지 제껴갖고 골을 넣었어요. 막천율이 마치 머리통이 탁 설듯이 상대 올림픽 대표팀인데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한테 공이 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다 제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을 제꼈다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내가 가는데 선수들이 저를 피해주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랑 1대1이 돼갖고 골키퍼를 제끼고 이제 골을 넣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작은 체격뒤에 묻혀있던 박지성의 기량은 올림픽 대표팀 허정무 감독의 눈길을 끌었다. 근데 좀 아주 호리호리하고 조그만 애지만은 상당히 이 센스가 있고 영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님한테 김희태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봤죠.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같이 훈련 좀 해볼 수 없겠느냐 하고 이제 요청을 했죠. 하얘졌어요 머리가. 왜냐면 제가 바랬던 거는 정말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였는데 올림픽 대표에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던 거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마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전화 박스에서. 그 표현은 말로 못하죠. 그때 딱 그거 발표 나오고 지선이 학교에서 미팅인가 대학에서 뭐 가는 거 갔다가 와갖고 이제 같이 처음으로 아빠하고 이제 셋이서 맥주 사다가 그때 처음으로 지선이가 이제 아빠 술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아빠 말이 기억에 남죠. 이제 그 전에도 구속을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얘가 여기 탁 치더라고요. 하지만 무명에 가까운 박지성의 올림픽 대표 발탁은 많은 잡음을 일으켰다. 허용하는 그런 순간이 됐죠. 박지성 선수의 헛발질, 타무드의 센터링 때 김영대 선수는 또 통과를 시켰고요. 말을 많았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일선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 미디어 담당하는 기자분들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허정무하고 나하고 바둑을 내가 잘 둬요. 이제 바둑을 많이 둬요. 나하고 허정무하고 방금 바둑으로 잉태된 선수라고 가짜 선수를 허정무가 선배 때문에 받았다고. 억울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표팀 선수가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나 제가 바랬던 꿈이었고 지금 현재 내 옆에는 그 나이 때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선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배울 거고 그런 많은 어떤 다른 좋은 점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혀 섭섭한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2월 초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 날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2주간 결장했던 박지성이 교체 멤버로 투입됐다. 프리미어 리거들은 1년 내내 매주 2경기 이상을 뛰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다. 오늘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대표팀 합류를 위해 이란으로 출발해야 한다. 먼 길을 앞두고 비행기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짐만 실으면 바로 출발할게요. 네. 맨유 동료들과 떨어진 박지성을 알아보고 몰려든 팬들.
하지만 그들을 대할 여유도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가벼운 농담도 해본다. 예, 오늘 1대0으로 이겼고요.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나왔습니다. 부상에서 막 회복된 상태지만 대표팀에서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골 차에서 승부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골 욕심을 좀 내시고. 글쎄요, 뭐 골 욕심을 항상 내고 있는데 들어가질 않아서 그렇지. 뭐 기회가 왔으면 당연히 골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팀이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란까지는 꼬박 16시간을 밤새 날아가야 경기 전날 간신히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테헤란은 날씨마저 쌀쌀했다. 해발 1200m, 호흡곤란과 출혈 등 고지 증세로 선수들에게 악명 높은 곳. 열흘 전부터 두바이에서 고지 적응 훈련을 마친 후 먼저 도착해 있었던 대표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박지성의 어깨엔 주장이라는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지성이가 이렇게 주장을 맡으면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 분위기도 한층 또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감을 저희도 느낄 수 있고. 비행의 피로와 시차 극복도 안 된 상태에서 고지 적응에 홀로 분투하고 있는 박지성. 몸이 무거운 게 피부로 느껴지지만 주장이기에 다른 선수들 앞에서 내색을 할 수 없다. 해발 1200m 아자디 스타디움. 7만여 이란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경기는 시작됐다. 박지성에 대한 견제와 밀착 수비는 예상보다 더 거칠었다. 지난번 이란전만 하더라도 박지성 쪽으로는 유난히 그 볼이 전개되면 몸싸움이 강하게 가고 주변 선수가 가까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쳐나가면 좋겠지만 헤쳐나가지 못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흐름적인 균열은 깨주고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팀이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지성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박지성 선수도 바꾸려고 그랬어요. 바꾸려고 그러는데 왠지 그래도 좀 기대가 가고 뭔가 좀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꾸 머뭇거리면서 좀 미뤄진 거죠. 미뤄지는 찰나에 이제 박지성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천금의 동점골로 우리나라는 2010년 월드컵 본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 축구사의 전설이 된 2002 월드컵. 언제 봐도 뭉클한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 그 속에 주역으로 우뚝 섰던 박지성. 하지만 그가 히딩크의 선택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감독을 했었더라면 지성이 같은 선수를 발굴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뭐 어떤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우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선후배 뭐 이런 거 뭐 하고. 근데 과감하게 그 히딩크 감독은 자기가 요구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를 이제 훈련하면서 찾은 거지. 히딩크 감독은 1년간의 파격적인 합숙과 A매치 40회에 이르는 실전 경기, 혹독한 체력 훈련을 통해 최종 출전 선수 명단을 출연하고 있었다. That means that I'm now about 90% where I want to be regarding selection. 근데 그 당시에도 축구인들 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정확히 박지성 선수가 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박지성 선수가 팀에 기여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없는. 하지만 히딩크 감독에 의해 처음 측면 공격수로 기용된 박지성은 자신의 공격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전에는 항상 그 지금도 다시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저 항상 그 그냥 리저브 주전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2번 했잖아요. 잉글랜드, 프랑스 하면서 그때 주목을 딱 받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10일 전부터. 이어진 프랑스와의 평가전. 지성은 강팀과의 대적에서 연이어 네트에 골을 꽂으며 자신의 존재감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움직임이 툭툭툭툭 움직이다가 쫙 빠져들어가는데 볼이 툭 넘어오죠.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일단 움직여줄 줄 아는 그 공간 파고드는 능력들이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지 않던 능력들이 막 보여지는 것이죠. 그 프랑스전을 보고 정말 저는 당시 기자였으니까 그때 기자석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다 놀랐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당시에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예 멤버들이 왔었고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그 정말 A급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골을 박지성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대학도 프로구단도 외면했던 박지성에 대한 선입견은 며칠 만에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히딩크 감독님이 첫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표팀 명단, 소집 명단에 빠져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표팀 명단에서 빠져야 할 1순위로 꼽혔던 선수였기 때문에 만약 히딩크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었다면 저는 월드컵을 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이 만난 게 저에게 운이었을 수도 있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구 시키면서 그때 제일 많이 좀 속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그 훈련 다 끝나고 보냈어요. 집으로 26명인가를 다 이제 집으로 보내고 그 3일 후에 최종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언론들은 뭐 제일 먼저 박지성 딱 찍었죠. 탈락.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